직원이 자꾸 도망가는 일이 생기시나요? 채용하면 그만두고 채용하면 그만두고 일 가르치다가 볼일 다 보는 그런 경우가 좀 반복이 된다면 이 영상이 해결책을 마련해 줄 거예요. 특히나 직원이 10명 미만 혹은 알바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확실하게 해결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반복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과거 300명 이상의 직원이 속해 있는 기업의 헤드오피스에서 한국인들과 외국인을 컨트롤하고 지시하는 헤더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식당, 1인 스몰 기업 5명 미만의 회사를 거쳐서 20인 이상의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다른 사장님들의 채용을 도와주기도 하고 직원 관리나 직원 시스템 구축을 코칭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1인 스몰 기업, 또 식당이나 5인 미만의 아주 작은 매장을 위주로 도와드린 적이 많아요. 우선 왜 직원들이 도망가는지 몇 가지 부류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직원이 도망가는 이유는 대부분이 복합적이에요. 특정한 이유 하나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구분을 명확히 하면 개선 방향도 바로 잡히기 때문에 세 가지로만 분류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직원이 자꾸 도망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이런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직원의 탓은 1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직원 탓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직원 탓으로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의 개선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직원의 탓이 있겠죠. 그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오늘 이 영상에서만큼은 왜 직원이 자꾸 도망가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나아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는 직원 탓, 이거는 안 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껏 요즘 애들 문제 많아, 요즘 애들은 꾸준히 한 가지 일을 못해 등등 이런 직원 탓은 안 하는 걸로 이해하고 이 영상을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원이 계속 도망가고 그만두는 이유는 구체적인 퀘스트가 부여되지 않아서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조조소라는 유튜브 웹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충범이라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첫 출근하는 날인데 이 과장이라는 사람이 업무를 말로 구구절절 이렇게 알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여기서 충범이 생각하는 회사의 첫인상은 100점 만점이라면 50점 이하로 쿵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고장난 컴퓨터에다가 첫날인데 이 과장이 얘기하는 건 전혀 이해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식당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첫날 출근을 하면 첫날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 하지만 대부분의 식당들은 조초소와 마찬가지로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말로 그냥 우겨 넣어버리죠. 사장님이 옆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붙어가지고 주저리 우리 매장은 이래서 그렇고 이런 식으로. 물론 그런 사장님도 이해가 됩니다. 하루 시급이 얼만데, 월급이 얼만데 하루라도 빨리 가르쳐서 일당만큼은 뽑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게 문제예요. 롤플레잉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 접속하면 이 장비창을 어떻게 여는지, 무기 교체 버튼은 무슨 버튼인지,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퀘스트는 뭔지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요. 생각 없이 일단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현실에서는 그 반대예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로 첫날부터 우겨넣기 시작하면 직원은 첫인상에서부터 마이너스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부분들과 쌓이면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직원을 관리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초기 7일에서 30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때가 골든타임인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왜 입사 초기 매뉴얼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고 필요하다고 하는지가 여기에 숨겨져 있고요. 회사에서는 이걸 온보딩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줘야 돼요. 우리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직원이 도망가고 금방 그만두는 이유는 금전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서, 체계적이지 못해서입니다. 자, 이거 이야기하면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재미있는 반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대기업은 왜 높은 연봉과 체계적인 그런 금전 보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왜 퇴사를 하나요? 라는 거죠.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대기업에서 퇴사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부족해서 그만두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진이 막혔다,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회사 문화가
맞지 않는다, 더 큰 도전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유들이 훨씬 많거든요. 즉 기본적인 금전적 보상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은 사람들은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업장 대부분이 10인 미만이잖아요. 아니 5인 미만, 심지어는 직원이 한두 명인 경우도 많아요. 식당들도 보면은 5인 미만이 거의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아직 그 기본적인 단계도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원 수가 적을수록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정작 보상은 그에 걸맞지 않으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체계적인 금전 보상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대기업은 어때요?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반박도 못해요. 연봉이 어떤 조건을 따르면 오르는지 명확하거든요. 승진 기준도 있고 인상 기준도 있고 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돈은 이 정도 받을 거고 앞으로 더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5인 미만 회사는 완전히 달라요. 사장 마음대로예요. 올해 장사 잘 되면 조금 올려주고 안 되면 그냥 그대로고 이런 식이거든요. 뭐 시급 올라가면 시급 정도 올려주는 정도? 직원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년에 얼마를 받을지, 5년 후에는 얼마나 받을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돈 걱정만 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노동법을 잘 알고 있는 사장님조차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이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 보상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팽배해져 버리는 거죠.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돈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직원들이. 자, 결국은 이런 거죠. 그래서 대기업 직원들은 돈 이상의 가치를 찾아서 이직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규모 사업장 직원들은 아직 돈이라는 기본 가치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서 떠나는 거예요. 같은 퇴사지만 전혀 다른 이유인 거죠. 아마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특히 책임자로 일하거나 어느 정도 근속기간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그렇고요. 시스템이 없는 금전적 보상은 직원들이 도망갈 준비를 하게 만드는 방아쇠가 되어버리거든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저는 이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장들은 보통 분위기로 직원을 누르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이런 곳이야, 우리는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어 라는 식으로 관행이라는 걸 명목으로 좀 강압적인 느낌을 주는 거죠. 결국 직원들은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식당 같은 경우는. 자, 세 번째, 직원이 빨리 그만두고 도망가는 이유는 스스로가 뭘 배우고 있는지 잘 모를 때입니다. 도망가는 직원들의 절반 이상은 뭘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모를 때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MZ들의 경우는 배울 점이 없는 곳에서는 일하기를 꺼려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건 여러 설문조사나 MZ 관련된 책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익숙해지고 반복 패턴의 시간이 돌아오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판단에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식당을 예로 들면 일주일, 한 달 정도는 일을 배운다고 스스로도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익숙해지는 2달 차, 3달 차가 되면은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죠.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면서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다가 써먹지? 이왕 똑같은 일을 한다면 돈을 더 주는 식당을 한 번 더 알아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양호한 케이스는 식당 창업에 의지가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예요. 이런 상황에 놓인 직원들은 뭐라도 배울 게 있다고 판단해서 일을 꾸준히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배울 게 없는데 왜 남아있겠어요? 자, 크게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물론 직원이 도망가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퀘스트의 부재, 금전적인 부분, 비전 상실이 가장 크지만 복합적으로 그만두는 거예요. 이 3가지 이외에도 인간관계라든지 근무 환경이라든지 또 식당으로 치자면 손님 응대가 힘들어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직원 탓을 이번 영상에서 안 하기로 했지만 직원의 탓이
크긴 큽니다. 사람의 본 성향이 처음부터 그러면은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처음 만난 사장님이 어떻게 그걸 바꾸겠어요? 못 바꾸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해결책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아주 심플하고 경험에 의거한 것이고 이제껏 이걸로 직원 관리가 잘 안 된 경우가 없습니다. 확실한 솔루션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채용의 90%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직원을 채용해서 잘 가르치면 일을 잘하겠지라고 보통 많이들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많은 일들을 겪은 뒤에 이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채용이 90%다. 이걸로 말이죠. 많은 곳에서 직원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강조를 하는데요. 그리고 채용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실제로 될 놈을 뽑는다 라는 거는 식당을 예로 들자면 사장님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명언과도 같아요. 그럼 될 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딱 잘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잘 하시면 돼요. 질문, 태도를 볼 수 있는 질문, 사교성을 볼 수 있는 질문, 그리고 근무 조건이나 급여에서 본인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질문,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물어보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면서 면접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도를 볼 수 있는 질문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전 직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였나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결을 했나요? 자, 이 질문이 왜 좋냐 하면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이것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자세가 있는지 바로 드러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손님이 컴플레인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고객 서비스 마인드, 기본적인 고객 서비스 마인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사교성을 볼 수 있는 질문은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새로운 동료들과 빨리 친해지는 편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좀 친해지나요?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식당은 정말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질문을 한다면 이전 직장 동료들과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나요? 이것도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바쁜 시간에 동료가 만약에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겠어요? 라는 질문으로 협업 의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근무 조건이나 또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이제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제가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시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런 질문도 꼭 해봐야 되는데 이거를 왜 하냐 하면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야근이랑 연장 근무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괜찮으세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여 외에 직장에서 우리 식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 사람이 돈만 보고 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질문을 한 가지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요. 한 키워드당 최소 3개의 질문을 통해서 진짜인지 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면접에서 좋게 보이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3번 이상 물어보면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질문을 해도 같은 맥락의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채용된 친구들은 웬만해서는 도망가지 않아요. 저는 10년 전에 제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오픈 멤버로 2년 가까이 일한 친구가 지금도 연락이 오는데요. 최근에 우연찮게 만나서 제가 용돈을 줬습니다.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좀 이뻐 보여서. 이런 친구들은 이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돈을 벌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퀘스트를 꼭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이유 첫 번째로 나온 퀘스트는 무조건 필요한데요. 특히나 식당이 이게 잘 안 되는데 매번 말로만 구구절절 설명을 하면 첫날부터 과부하가 옵니다. 직원이나 알바들은. 그리고 금방 지치게 돼요. 하루하루의 퀘스트가 주어지고 그걸 이행해 나갈 수 있는 매뉴얼을 아주 간단히 만드시면 우리 매장에 적응하는 시간을 벌어다 줍니다. 도망가지 않게 말이에요. 특히나 연락도 없이 매장에 안 나오는 직원들은 그들의 인성이 가장 큰 문제이겠지만 내면에서는 가고 싶지 않은 매장, 그럴 경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퀘스트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매장이 돌아가니까요. 매뉴얼이라는 건 사전이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특히나 이제 막 입사한 친구가 볼 매뉴얼을 뭘 그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요. 시작은 아주 심플하고 간소화해서 한 달 안에 익혀야 할 업무들을 대강대강 문서로 알려주면 한 달 안에는 절대 도망가질 않죠. 예를 들면 첫날은 하나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또 시급이 아깝다고 계속 뭐 시급이 얼마인데 시급 이렇게 하시는데요. 사장님, 일 다 가르쳐 놨는데 도망가는 게 더 아까운 겁니다. 그리고 채용을 잘했으면 도망가질 않습니다. 퀘스트가 없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세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뭘 배우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게 해야 됩니다. 사장님이 매장에서 같이 일하는 식당이라면 예를 들어서 사장님한테 무언가라도 배우고 있다는 걸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사장님이 같이 일하지 않는 곳이라면 점장에게, 매니저에게라도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요. 그러려면 점장을 좀 치켜 세워줘야겠죠. 이게 없으면 돈도 적고 퀘스트도 없는, 게다가 배울 게 금방 동이 나는 그런 곳을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제 동업자가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즘 친구들은 식당에 지원할 때부터 부부 둘이서 운영하는 식당은 꺼려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본인이 힘든 일은 다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플레이스나 인스타그램으로 대충 매장의 환경이나 뭐 리뷰 이런 걸 다 보고 지원을 한다고 해요. 실제로 식당이라는 곳이 그렇게 위상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솔까, 즉 매장의 상태가 별로고 누가 봐도 친구를 데리고 오고 싶지 않은 곳이라면 지원조차 안 한다는 거죠. 특히나 사장님에게 배울 게 없는 곳은 아예 후보로도 선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사장님들도 퍼스널 브랜딩을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보면 릴스 꾸준히 올리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채용도 다른 사장님들에 비해서 수월해요. 인천에서 유명한 그 행복감자 대표 류대수 대표를 보더라도 현재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데 다른 식당들보다 채용 지원자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류대수 대표에게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식당 일이든 아니면 뭐 커리어적인 부분이든 뭐 자기 개발이든 등등등 많거든요.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는 거죠. 그런 분들은. 자, 여러분, 직원이 도망가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인정합니다. 한 가지 이유만으로 도망가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도망가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거, 그리고 그 직원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 보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그 친구가 성장해서 나를 대신해서 일해주는 책임자가 되는 거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프랜차이즈 직영점에는 대표가 직접 일하지 않고 직원들로만 돌아갈까? 신기하지 않나요? 프랜차이즈라서 뭐가 다른데 직원들로만 운영이 될까? 왜 회사가 운영하는 식당들은 대표가 매장에 매일 있질 않지? 정답은 바로 채용과 시스템에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드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실제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코칭을 하고 설계를 하는지 그것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이 만들어지자마자 알람을 드리니까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이 영상에 대한 보답도 좋아요로 받고 있고요. 직원, 알바에 관련된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시간이 되는 대로 답글을 한번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참고해서 또 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나를 대신해서 일할 직원을 채용하고 성장시키는 그날까지 저 곰프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곰프로 들어갈게요.